안녕하세요, 꾼꾼이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네가 먼저 갑질했잖아, 햇반대첩의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CJ 제일제당과 쿠팡의 싸움에 대해서 몇 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쿠팡하고 CJ 제일제당 약간 처음에 싸우다가 이게 좀 해빙 모드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불붙었죠. 그리고선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쿠팡, 사실 여기서 저희가 쳐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 CJ 제일제당에서 가장 메인 상품은 뭘까요? 뭐 비비고도 있고요, 햇반도 있고 스팸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장 많이 그 어떤 생필품, 혹시 필수품 정도로 많이 쓰는 것들이 햇반일 겁니다. 즉석밥 요새 안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집에 라면처럼 즉석밥은 이렇게 쫙 모아놓고 있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햇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쿠팡에서요, 지금 이 쿠팡 지금 PC 버전입니다. 메인 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햇반이라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햇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 상단에 로켓 배송 제품이 없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햇반이라고 쳤는데요, 쿠팡의 PB 상품인 이 곰곰 즉석밥이 1위로 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왜 제가 화가 나냐면, 햇반은요, CJ 제일제당의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란 말이죠. 그런데 쿠팡에서 플랫폼에서 햇반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이 곰곰이라는 제품, 쿠팡의 PB 상품이 가장 먼저 뜨는 게 말이 되나요? 햇반 로켓 배송 제품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상표권 위반이죠. 그런데 쿠팡 PB 상품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로직 변경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쿠팡에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저희 브랜드 상품을 할 때 이런 걸 똑같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쿠팡하고 네이버가 양강이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려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판매자로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걸 보고 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곰곰이라는 걸 이렇게 지금 햇반이라는 걸 검색을 했는데 본인 쿠팡 PB 상품인 곰곰 상품이 1등으로 뜬다? 이러면 진짜 브랜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죠. 이 플랫폼의 횡포죠. 사실 이 쿠팡이라는 쇼핑 플랫폼은요, 심판을 보려면 심판만 봐야죠. 왜 심판을 띄면서 선수까지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파는 제품들 회사 입장에서는 이 PB 상품이 너무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상품을 잘 팔면 이런 PB 상품을 팔아버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꽂아버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지금 CJ 제일제당과 쿠팡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햇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로켓 배송 상품 햇반이 뜨지를 않습니다. 초반에는 떴었어요. 왜 떴었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재고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재고가 다 소진되니까 지금 햇반에 로켓 배송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 안 보이죠. 이런 거는, 이 말인 즉슨 아직 당연히 합의가 안 됐고요. CJ 제일제당 쪽에서는 쿠팡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확실히 마음을 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발발된 계기는 그래요. 사실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쿠팡에서 로켓 배송 수수료를 협의를 하자는 명목으로 미팅을 주선을 합니다. 우리 일반 작은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로켓 배송을 하고 있으면 좀 로켓 배송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하신다는 업체들은요. 그런데 그냥 그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죠. 수수료 우리는 올해는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성장 장려금은 한 이 정도 주세요. 3% 4% 주시고요. 광고비는 1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매년요. 그런데 이 쿠팡에서는 이 CJ 제일제당이 CJ가 우리보다 큰 회사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지금 이 갑 대 갑의 싸움에서요, 하지만 사실은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건 플랫폼을 하고 있는 쿠팡이에요. 왜냐하면 이 햇반의 대체품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이 햇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즉석밥 시장에 본인들의 지금 이 곰곰 PB 상품 곰곰 즉석밥 이렇게 1위에 올려놨잖아요. 햇반 검색을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쿠팡이 훨씬 갑의 위치입니다. 플랫폼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이커머스 이제 플랫폼이 됐잖아요. 쇼핑 플랫폼이.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훨씬 갑이죠. CJ 쪽에서는 매년 쿠팡이 수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겁니다. 협의를 하면서. 그런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수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싶은 거였겠죠. 이 CJ 제일제당 측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들이박은 겁니다. 우리 그럼 니네랑 할 수 없어. 안 팔아. 그렇게 수수료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쿠팡에서 이 CJ 제일제당 측 제품들을 발주를 아예 중단을 해버린 거죠. 본인들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갑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를 한 거죠. 발주 중단. 그러면 사실 CJ 제일제당 측에서는 이 쿠팡이라는 가장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큰, 쇼핑 플랫폼 중에서 큰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CJ 제일제당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CJ 제일제당의 전략은 뭘까요? CJ 제일제당도요, 본인만의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본인 그 자사몰이라고 하죠. 자사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몰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3년 전에 아마존과 나이키가 이런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키 브랜드력보다 CJ 제일제당 햇반이나 뭐 비비고 이런 게 브랜드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햇반하고 비비고 뭐 그리고 스팸 같은 거 브랜드력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완전 아마존 컨트롤 CV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키가요, 아마존을 버렸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 뭐 모조품도 아마존에서 많이 팔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마존에서 나이키 빠졌는데, 빠지고 난 지금 3년을 돌아보니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D2C, 다이렉트 컨슈머라 그래서 직접 소유자와 우리가 소통하겠다, 나이키가. 이렇게 해서 자사몰을 키웠는데요. 자사몰이 이 D2C 매출이 거의 40% 수준이 됐고요. 원래 아디다스한테 북미 매출 1위를 뺏겼었는데 나이키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북미 점유율 1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나이키 입장에서는 정말 큰 회사고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서 팔면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안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고 어떤 모델을 구매하고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을 클릭을 하고 이런 정보들이요, 다 아마존한테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요새는 돈인 세상인데, 이 나이키는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아마존에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는 물론 판매량은 많았겠지만. 그래서 나이키가 나오고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이 CJ 제일제당도 결국은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퇴점했을 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CJ 정도의 회사면요, 사실 정말 크잖아요. 이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사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런 본인 CJ 제일제당의 자사몰을 키우면 결국은 쇼핑 데이터들이 이 CJ 제일제당 쪽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다? 쿠팡에 주는 40% 50% 정도의 수수료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D2C를 하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걸 하면서 훨씬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쿠팡 쪽에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CJ 제일제당 쪽에서는 아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가 아마존을 퇴점하고 난 뒤에 이케아가도 여기를 퇴점을 했죠. 몇 개 업체들이 이런 데를 퇴점을 했습니다. 아마 CJ 제일제당처럼 분명히 쿠팡을 퇴점하는 업체들도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이 너무 과도하게 그걸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수수료 인상을. 그리고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쿠팡은 가장 불안한 게 그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로켓 배송 수수료가 어떻게 되지? 내년에는 성장장려금이 어떻게 되지? 내년에는 광고 계획을 또 얼마를 매겨줘야 되는 거야? 이게 내년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쿠팡 담당 BM들도 예상을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가기 때문에. 최근 3, 4년간 매년 올라왔어요. 쿠팡 로켓 배송 수수료는요.
그리고 성장 장려금도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도 오를 것 같은 거죠. 여기 올해에 만약에 이제 40%다 수수료가, 그럼 여기서 딱 픽스가 돼서 계속 간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CJ 제일제당 측에서도 좀 과감하게 이제 더 이상 쿠팡에 끌려가지 않고 더 자기들의 자사모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CJ 제일제당 이럴 수 있는 자신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네이버에서 이 햇반을 제가 쳐볼게요. 햇반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햇반을 검색을 해보면 조회수가, 한 달 조회수가 모바일로는 약 11만 회, PC로는 12만 회, 즉 두 개 합치면 약 14만 회가 월간 검색량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햇반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즉석밥, 햇반 말고는 즉석밥이 있을 수 있겠죠. 오뚜기 즉석밥이라든지 곰곰 즉석밥이라든지. 근데 이 즉석밥이라는 이 키워드는요, 합쳐서 10,000회 정도밖에 안 돼요. 검색량이 한 달에. 햇반이 13만 회인데 한 달에요. 좀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요, 그 햇반을 먹지 않더라도 즉석밥이라는 그런 고유명사보다는 햇반이란 단어를 더 먼저 치는 거죠. 뭔가 우리가 즉석밥을 구매를 하고 싶으면 즉석밥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람들이 햇반이라는 검색어를 치는 겁니다. 완전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 이 햇반이라는 게 브랜드인데요, 이제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쿠팡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도 이 네이버 지금 이 검색량에서 보는 것처럼 햇반이 즉석밥보다 월등하게 검색량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햇반을 검색했을 때 이런 얌체짓을 한 거죠. 본인 PB 상품을 햇반으로 검색했을 때 가장 1위로 뜨게 만드는 이런 양심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보면 저희도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좀 화가 나네요. 예, 예. 근데 어쨌든 햇반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브랜드력이 엄청나. 그리고 햇반은 사람들이 브랜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즉석밥의 고유 명사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뭐 이런 봉고차라고, 봉고가 사실 브랜드인데 봉고라고 그냥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 왜 이제 레미콘 차 있잖아요. 레미콘도 브랜드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도 레미콘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사실 원래 트럭 믹서거든요. 근데 누가 트럭 믹서란 말을 씁니까? 보통 레미콘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햇반도 즉석밥이라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햇반 살까? 햇반 살까? 이러면서 햇반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뚜기 밥이나 뭐 다른 브랜드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햇반을 먼저 검색을 해본다는 건 브랜드력이 어마어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J 제일제당 쪽에서는 이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런 브랜드력이 있는데 한번 우리도 나이키처럼, 나이키가 아마존 나와서 성공을 한 것처럼 우리도 쿠팡하고 나와서 한번 자사몰도 키워보고 D2C를 하면서 성공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키처럼 CJ 제일제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다른 업체들도 쿠팡과 어떤 협의를 할 때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좀 너무 쿠팡 쪽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온라인 판매자고 네이버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로켓 배송을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판매자한테 친절하고 쿠팡은 판매자한테 너무 불친절했거든요. 지금도 불친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약간 기울어진 시선에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 이 CJ 제일제당과 쿠팡과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햇반이요, 여러분들, 이 기사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햇반 보세요. 아니, 햇반 매출량이 2021년 전체가 6,800억, 6천 약 9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상반기에만 3,900억을 팔았습니다. 2022년에는요. 그러면 2022년 전체는 곱하기 2만 해도 7,800억 정도, 약 1,000억 정도 더 팔게 되는 거죠, 전년도보다. 이렇게 급속도로 햇반 주문량,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쿠팡과 같은 쇼핑 1위 플랫폼에서 안 팔아도 우리는 딴 데서 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마켓이나 뭐 옥션 11번가
위메프 이런 데서요, 이 쿠팡과의 문제 생기면서 한참 막 행사를 했습니다. 햇반, 비비고, 뭐 스팸 이러면서 쿠팡만 빼고 다른 데서 막 행사를 했죠. 우리 쿠팡 아니어도 팔 때 많다. CJ 제일제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CJ 제일제당과 쿠팡 중에서 이 누가 이길 것인가? 네가 먼저 갑질했잖아. 네가 먼저 갑질했잖아.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CJ 제일제당을 응원합니다. 근데 과연 누가 이길까를 보면 사실 딱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쿠팡이 이길 확률이 커 보입니다. 사실은요. 나이키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아마존에 나와서 잘된, 그래도 저는 쿠팡이 이길 것 같다라는 불길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이쪽이 퍼센테이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이 이미 너무 강력해진 그런 유통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J 제일제당이 결국은 나중에 조금 굽히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나이키처럼 CJ 제일제당이 D2C를 늘려서 본인들의 쇼핑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쿠팡에 내는 수수료 그만큼을 더 마케팅 비용으로 태워서 어쨌든 이 햇반이나 비비고 만두 혹은 뭐 스팸 이런 걸 잘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네가 먼저 갑질했잖아 라는 이 햇반 대첩 최종 승리자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